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개공교수로 있는 이용남입니다. 오늘부터 이 컬처 리터러시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뵙게 됐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좌파 문화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최정방 진지입니다. 영화계의 좀 충격적인 현실을 나름대로 좀 적나라하게 좀 고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질서와 합의 장르입니다. 영화 장르는 크게 이 상위 장르와 하위 장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상위 장르는 내러티브 영화, 그리고 아방가르드, 뭐 실험 영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으로 영화 형식 체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흔히 장르 영화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 하위 영화 장르에 해당되는데요. 하위 장르는 뭐 멜로,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뭐 액션, 서브극, 갱스터, 누아르, 스릴러, 미스테리, 모험, 공포, 전쟁, 뭐 SF, 판타지 등 영화적 관습이나 이 분위기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이 하위 장르는요, 다시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크게 이제 질서의 장르와 합의 장르로 나누어집니다. 질서의 장르는요, 액션이라든지 누아르, 갱스터, 범죄물, 형사물, 스릴러, 미스터리, 서사극, 그러니까 역사물이죠. 웨스턴 같은 장르 영화입니다. 주요 서사 구조를 보게 되면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과 악 혹은 이 적과 동지로 나누어져서 이 성과 동지의 연대, 그들에게 좀 동일시를 느끼는 거죠. 약자의 어떤 동일시를 통해서 악과 적을 물리치는 권선징악의 이야기 패턴을 따릅니다. 이 장르 영화들은요, 좀 남성적이면서도 커다란 담론을 다룬다고 해서 하드바디 영화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반면 이 합의 장르는 가족 드라마, 뮤지컬, 그리고 코미디, 멜로 드라마 등이 일반적입니다. 사회 혹은 국가보다는 이 개인적인 감정의 차이로 발생한 갈등이 결국에는 뭐 해결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 갈등은 질서의 장르처럼 뭐 표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으로 내부화됩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뭐 그랑프리 작품상을 받는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 이 질서의 장르를 따르는 영화들보다는 이제 합의 장르를 좀 따르고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해결 방법도 무력이나 액션이 아니라 사랑이나 화해 같은 인간적이면서도 좀 보편적인 어떤 감정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합의 장르는 삶의 소소한 일상이나 개인사를 다룬다는 면에서 이 소프트바디 영화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서의 장르와 합의 장르를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드렸냐면요.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영화는 질서의 장르를 따르고 있는 영화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합의 장르의 영화들이 많을까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질서의 장르의 영화가 많을까요? 아니면 합의 장르의 영화가 많을까요? 최근 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좀 보셨던 영화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신 대로요, 이 대한민국은 질서의 장르가 우세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질서의 장르 영화들을 세분화해 보면 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민족, 민중, 그리고 민주의 삼민주의 프레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삼민주의 프레임은요, 대한민국의 분열과 그리고 대결을 조장하는 반대한민국 프레임이자 친북, 종북 프레임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민족 프레임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족 프레임은요, 친일 대 반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일 정서를 조장하는 영화들이거나 아니면 반공대 분단으로 좀 나누어져서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 의식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화들입니다. 뭐 작년에 유행했던 두 가지 영화 용어들 있죠. 민뽕 영화, 국뽕 영화.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화를 예를 들자면 한반도 같은 영화가 있고요. 광해, 왕이 된 남자, 지슬, 암살, 밀정,
덕혜옹주, 기양, 눈길 이런 영화들이 이제 반일 정서를 좀 조장하는 영화들이라면 의형제라든지 은밀하게 이대하게 그리고 공조 같은 영화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어떤 분단 영화, 민족 의식을 좀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중 프레임인데요. 민중 프레임은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부라든지 반기업 그리고 반사회, 반미정서의 반체제 사상을 좀 이야기합니다. 괴물 같은 영화들이 있고요. 부당거래, 범죄와의 전쟁, 부러진 화살, 베테랑, 내부자들, 비밀은 없다, 더킹, 마스터, 부산행, 서울역, 터널, 판도라. 최근 아마 이런 영화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 프레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독재 대 이제 민주화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면서 5.18이라든지 이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386 운동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화려한 휴가 26년, 남영동 1985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겠지만 되게 우리 민족끼리류의 어떤 민족 의식이나 반일 감정 그리고 반미 감정 이 우파 정권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 좌파 정권에 대한 어떤 우호적 의식을 담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우파 정부, 기업, 법조계, 일본, 미국 등은 악이자 적이고 좌파는 선과 동지가 되어서 이 악과적을 타파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정체성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화에서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는 찾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반면 지난 30년 동안요, 민족, 민중, 민주의 삼민주의 프레임은 즉 그 반대한민국 프레임과 친북, 종북 프레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이 분열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좌파 문화 권력이 영화를 예술이 아닌 정치의 신여 혹은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영화는요, 이 대표적인 어떤 선동 매체입니다. 스파르타쿠스 그리고 로마의 휴일 등을 쓴 좌파 성향 극작가인 탈튼 트럼보는요, 제갑을 하는 작가라면 누구나 자기의 방식대로 전투를 일종의 게릴라전을 감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시나리오 작가 존 하워드 로스는요, 사상 전쟁이 있어서의 영화라는 책에서 작가로서 여러분은 공산주의 전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쓰고 있는 모든 대본에 공산주의 원리가 5분간, 당 노선이 5분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좌파 문화 권력이 이 영화 매체를 이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 주사파의 필독서인 영화 예술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벨스의 말처럼 영화는요,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영화는 보기가 아니라 바라보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눈의 진실과 환상인 영화는 이 보는 것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입니다. 영화는 이미 여러분의 눈과 머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시고 성찰하셔야만 합니다. 본다는 것이 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영화는 매체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시각적 해독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화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 이 시네 리터러시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는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리고 보인 만큼만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진행될 이 컬리스라는 이 방송은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읽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 이 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